안녕하세요. 네, 김기용입니다. 오늘 자료 받으셨죠? 자료 2개. 오늘 강의 자료는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노무사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하고 있고요. 전공도 법학과, 연대법학과 석사, 박사 수료했고요. 그래서 박사 수료하고 나서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강의를 들으시겠죠. 연기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갑자기 심판이나 소송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기본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제 연기 강의 교재입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얇죠. 200페이지예요. 이번에 전면 개정해서. 근데 이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행정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은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목은 심판법과 소송법이 저희 과목입니다. 그러면 심판법과 소송법을 제외하고 앞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28페이지인가 정도 되는데요. 그 앞부분이 내드렸던 요겁니다. 요게 이 책의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보지 마시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되고요. 요거의 앞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리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들어보시면 기초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1기, 2기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 한번 들으시고, 아시겠죠? 한번 들으시면 뭐지? 이러셨을 거예요.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기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설명할 때 그거였구나. 이렇게 착착착착 매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2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꼭 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아셔야 하는 개념. 그래서 그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기 들어갈 때 준비하는 그런 성격과 또 하나는 연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1기 들어가는 준비의 성격,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개요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보통 동영상 여기 학원에는 동영상을 몇 명이 들었다는 게 누적이 나옵니다. 보통 1,500명 정도가 듣습니다. 1년에. 그래서 최소 1,000명 이상 듣기 때문에 1,000명 이상 듣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이지만 중간에 감이 떨어지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송 제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행정소송법이라는 조문이 하나 있죠. 받으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법전을 하나 줍니다. 이게 시험장용 법전이에요. 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정판이 매년 5월 정도에 나와요. 5월, 6월에.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이미 개정판이,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판 법전을 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법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법전이 좀 그러시다, 나는 심판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 저 1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거기 QR코드 찍으시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 법전 파일을 제가 올려놨어요. 법전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데 넣어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든 법전 파일이든 두 가지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법전이 많이 있겠죠. 이 법 중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 그래서 행정소송법만 제가 오늘 출력해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이걸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법전으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감만 익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 시간은 한 5시간 내지 6시간 될 건데요. 좀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지치시면 좀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저녁에 하고요. 쌩쌩하시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걸로. 그래서 6시 전에 마칠 수 있으면 6시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 소개. 과목 소개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과목이 뭐죠? 행정쟁송법입니다.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의 상위 개념이 있어요. 상위 개념이 뭐냐면 행정법이라는 개념입니다. 행정법.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행정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행정법의 개념. 1항에 보시면 행정 목적을 위한 법이에요. 행정 목적을 위한 법. 자, 1번 행정법입니다. 둘째 줄 끝에 보세요.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법은 조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행정법은 뭐냐면 단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 찾아보실 때 어디 가서 찾아보시냐면 법제처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법제처. 아니면 핸드폰으로는 대한민국 법령정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행정법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런 법들의 합이거든요. 아시겠죠? 합. 그럼 행정법이 몇 개나 있느냐?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뭔가? 아시겠죠? 우리 시험 범위는 뭔가? 조직에 관한 법도 있고 작용에 관한 법도 있고 권리구제에 관한 법도 있어요. 그 권리구제에 관한 법 중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권리구제. 권리구제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 주체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아시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행정 작용을 합니다. 행정 작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과속이니까 해서 당신 면허가 취소됐다. 이렇게 날아왔어요. 이게 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작용. 그럼 이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한 적도 없는데 이유 없이 면허가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운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구제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게 작용이고 이게 권리구제예요. 아시겠죠? 자, 권리구제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요만 미리 설명해 드리고요. 첫 번째가 행정쟁송입니다. 두 번째가 손해전보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행정쟁송이 뭐냐? 행정쟁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에요. 자, 심판에 관한 법이 행정심판법이고요. 소송에 관한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과목은 뭐예요? 행정쟁송법이죠. 이 많은 행정법 중에 아시겠죠? 3분의 1 중에 2분의 1 중에 요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행정쟁송법이에요. 그러면 행정쟁송법은 뭐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한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는 뭐예요? 요거와 요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거와 요거.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중이 얘가 15%,
얘가 85% 정도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프린트해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책은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시더라도 행정쟁송법이라고 써 있는 책은 처음에 보면 심판법, 두 번째는 소송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 책에는 요거 앞에 기본 개념이 필요한 게 있어요. 기본 개념. 요게 행정법 총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도 파트가 3개 있어요. 3개. 자, 심판법이 28페이지까지고요. 여기가 28페이지까지고 심판법이 한 6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00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요거란 말이죠. 행정소송법. 그래서 오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 우선 요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뭐고 얘가 뭔지. 자, 요거를 아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쉽겠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요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얘들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얘들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얘들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얘랑 얘랑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은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다. 개념만 제가 설명해 드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얘도 시험 범위인가? 얘는 시험 범위가 살짝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도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도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 여기서 약간 필요한 부분을 싹 모아서 여기다 싹 넣어놨어요. 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책만 보면 된단 말이죠. 많은 분들 책은 요거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2가지 가지고는 약간 모자랍니다. 모자란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고 꼭 요걸 알아야 요걸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는 거죠. 왜 확대돼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아시겠죠?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심판과 소송입니다. 심판과 소송. 자, 심판과 소송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심판이 뭐고 소송이 뭔지. 자, 우선 이렇게 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 자, 첫째 줄에 한번 보세요.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즉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 주체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자,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법은 누가 하는 걸 규율하는 법이다. 행정 주체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하는 거다. 그럼 행정 주체가 뭡니까?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아시겠죠? 국가. 혹시 여러분들 국가 보신 적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생겼나요?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에요. 누구 무슨 장관, 무슨 경찰서장 이런 사람. 우리가 흔히 저 사람 공무원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 이런 거예요. 면허 취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운전면허 있죠? 예, 운전면허 취소. 세금은요, 국가가 내라고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내도 과세 처분도 마찬가지고. 자,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봅시다.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 면허 취소에 대해서 내가 요건 뭐다? 권리구제라 그랬죠. 권리구제를 청구하는데 권리구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판과 소송이라 그랬어요. 심판과 소송. 자, 보세요. 행정청이 갑에게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요건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만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이에요. 처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처분이 잘못됐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첫 번째, 이 행정청 위에 있는 사람, 형이요, 형. 위에 있는 사람, 감독청을 말합니다. 감독청에다가 이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청이 이 행정청이 한 행위를 갖다가 없애주세요, 청구하는 게 있어요. 자, 감독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합니다. 심판위원회. 자, 행정청이 한 행위를 감독청에다가 해서, 이 감독청이 이 처분이 잘못되면 이 처분을 없앨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처분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정청의 형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다가 청구합니까? 관악구청장님의 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서울특별시장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서울특별시장에게 간. 요걸 뭐라고 하느냐?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한 행위를 행정청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독청에다가 이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건 내부적인 통제라고 합니다. 행정청이니까요. 아시겠죠? 행정청. 그럼 행정청이 한 행위를 행정청에다가 청구를 해서 그 행정청이 내린 판단, 이 판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결. 자, 심판해서 나온 결과물을 뭐라고 부른다?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결.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권리구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에게 일러서는 안 돼. 다른 기관에게 가야 돼. 다른 기관. 아시겠죠? 다른 기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기관. 자, 여러분들 삼권분립 들어보셨죠? 삼권분립. 법을 만드는 기관. 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기관.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는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아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 법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든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기관이 행정부고요. 아시겠죠? 법 만든 거 가지고 재판을 하는 기관이 사법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법부는 법 가지고 뭐 하는 기관이다? 재판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 처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청구를 한다?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자, 여기는 판단기관이 이 행정청의 감독청이고요. 여기는 전혀 다른 기관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다.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그럼 법원이 내린 판단은 뭐라고 합니까?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판결. 여기는 뭐라고요? 재결. 아시겠죠? 재결. 여기는 판결. 여기는 내부. 행정청. 얘는 뭐예요? 외부. 아시겠죠? 외부. 얘는 내부입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 얘를 행정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행정소송. 그럼 이거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행정소송법. 이거에 관한 법이 뭐예요? 행정심판법.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정소송법. 이 행정소송법이 이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법. 즉 행정기관이 한 행위를 어디다가 청구하는 것,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쳐서 무슨 법이다?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소송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기출문제 쟁점이 6개 정도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보통 5개가 여기서 나오고요, 1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해에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1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소송.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과목 속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기 들으시고 다시 들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는 다 연기 수업 시간에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은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작용, 권리구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뭐예요? 어디 포함된다?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권리구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행정쟁송, 두 번째가 손해전보예요.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그러니까 전체 중에 3분의 1 중에 절반이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행정의 종류입니다. 공법상 행정, 그 다음에 사법상 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상 행정은 공법, 괄호 안에 보니까 헌법 더하기 행정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법 보세요. 전체적인 법은 공법, 사법. 거기 잘 보세요.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한다. 그 한자와 하고요. 그 제2항의 로마자 1번의 첫째 줄에 사법적 권리구제, 그 사법하고 한자가 다르죠? 그렇죠? 요즘 한자는 잘 모르시지만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한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얘하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지. 공익, 사익 할 때 그 공법, 사법을 말하고요. 밑에 있는 사법은 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그 사법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할 때는 사법이라고 읽고 공법, 사법 할 때는 사법이라고 읽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사법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사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은 누구하고 누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공법은요, 국가하고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공법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헌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어요. 그럼 행정법 안에 몇 개 있어요? 조직, 작용, 권리구제.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진다. 우리는 행정법 안에 포함된 걸 하기 때문에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험 범위. 그러면 공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사법은 원칙적으로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공익보호가 목적이에요. 공익. 사법은 사익보호가 목적입니다. 사익보호가 목적이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 공법은 헌법 더하기 행정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고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상 행정은 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주로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째 줄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권력과 비권력으로 구별된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가면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서. 질서는 뭐 잘 아시죠? 교통질서 확립하고 이런 것 다 누가 해요? 그 경찰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실제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부는 뭔가 생활 조건을 개선해주고 이익을 추구시키는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공법과 사법. 그럼 얘하고 얘하고를 왜 나누는가? 얘하고 얘하고는 왜 나누는가? 헌법은 일단 뺍시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요. 그래서 행정법. 자, 공법과 사법 왜 나누는 거냐면 얘는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이 적용이 돼요?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겠죠. 얘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저기 양재동에 가면 행정법원 있죠. 그 행정법원이 관할해요. 얘는 민사소송으로 가요. 따라서 민사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사법이 적용되는 법적 분쟁에서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지만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의합니다. 아시겠죠? 어느 법원, 가는 법원도 달라요. 민사법원, 행정법원. 자, 그 다음에 구별 기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임에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공법이다. 자, 얘는 뭐예요? 공익실현, 얘는 사익보호. 공익실현, 사익보호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또 나와요. 제2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여러분들 법원이 뭔가요? 어떤 분이 법원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제가 한자를 왜 넣어놨겠어요? 그 법원이 아닙니다. 그 법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공무원인데 일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부과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과세 처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과세 처분할 때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뭐를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법이죠. 아시겠죠? 법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경찰서장이에요. 운전면허를 취소해도 뭘 기준으로 할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행정공무원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의 합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법원. 거기 보세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법을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이 할 때 구속력을 받는 거 아시겠죠? 구속력을 받는 거 그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법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왜 구속력을 받는가? 자, 보세요. 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테야라고 과세를 했어요. 뭐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 되죠. 법 위반은 뭐라고 합니까?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법. 아시겠죠? 위법. 그럼 위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처분은 나중에 소송에 가서 깨지겠죠. 이게 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다?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문법이 원칙입니다. 성문법은 아시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이거 성문법이잖아요. 그죠? 이거 성문법이 아시겠죠? 자, 법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성문법, 헌법. 자, 헌법은 행정과 조직 작용에 관한 최고의 법원. 그럼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할 때 뭐도 고려를 해야 된다? 헌법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헌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헌법 보시면 나중에 그 노동법 할 때 헌법 가끔씩 배우시잖아요. 전부 추상적이죠. 뭐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규율하는지는 뭐 불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런 게 있다. 중요한 건 법률이에요. 자,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을 자, 괄호 안에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회가 만든 것, 즉 국회가 만든 것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국회가 만든 거는 특징이 있어요. 괄호 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나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 생각해 보세요. 민법, 민사소송 법, 근로기준 법 다 뭘로 끝났어요? 법 또는 법률로 끝났죠. 법 또는 법률로 끝나는 것은 다 어디서 만든 거다? 의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이건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의회가 만든 거라고 해서 이걸 의회가 만든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제일 상위 규범이 뭐라고 그랬죠? 헌법.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법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3번에 보시면 행정입법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뭐냐면 얘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의회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누가 만들었냐면 입법은 입법인데 법은 법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기관이 만든 겁니다. 행정기관. 행정기관. 법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뭐 검수완박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자, 의회가 법률로 통과시키니까 법무부 장관이 부령을 만들었죠. 부령을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입법, 의회입법. 그럼 얘하고 어느 게 더 높아요? 어느 게 더 높아요? 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던 정당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자기 법률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 더 높아요? 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입법이 이걸 깨뜨릴 수가 있냐. 왜냐하면 우위가 이쪽이 더 우위거든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규범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입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입법은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은 자, 행정기관이 우리 같은 갑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입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하위 행정기관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 아시겠죠? 행정규칙은 내부법이에요. 내부법. 법규명령은 외부법입니다. 법률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법률 만들면 국민들 준수해야 돼요.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법률은 당연히 외부법입니다. 외부. 근데 이 안에는 내부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각주에 보겠습니다. 각주 3번에 보시면 상급 행정청이 제정한 하급 행정청 공무원에 대한 근무에 대한 규칙. 근무에 대한 규칙이니까 누구만 준수하면 돼요? 공무원님 보고 준수하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건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법규명령. 자, 다시 봅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첫째 줄 행정입법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명령. 자, 국민을 구속한다. 무슨 법이라고요? 외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관에 자율적으로 제정한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뒤에 가면 그냥 나와요. 그러면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뭡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알려면 법규명령도 알아야 되고 행정규칙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부법이다.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하나씩 행정입법이 따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중에서 법규명령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규칙. 그 중에서 이 법률, 이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규명령. 요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아시겠죠? 법령. 법률 더하기 뭐라고요? 법규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령. 조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조 1항, 2조 2항을 한번 보세요. 2조 2항. 찾으셨나요? 2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법령. 합쳐서 뭐라는 거예요? 법률과 법규명령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인문특강을 하는 이유예요. 나중에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뭐지? 심판법 소송법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셔야 된다는 내용은 어딘가 법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법령만 일단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갑니다. 자, 요거 밑에가 뭐냐면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공공단체,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둘째 줄에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자, 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례예요. 조례. 그러면 얘들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어요. 자치법규는 지역적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다 무슨 조례에 따라서 혹시 아시는 조례 있으실까요? 뭐 부천시 담배 자동 판매기 금지 조례. 항상 조례에는 그 앞에 부천시,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 뭐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는 거기만 효력을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치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무슨 조례 있으면 그냥 조례라고 안 돼 있어요. 뭐뭐뭐뭐 지역에 있는 뭐뭐뭐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조례는 무슨 제한이 있다? 지역적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역적 제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두밀분교 무슨 조례,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럼 조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조례는, 자 보세요. 국가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있죠. 아시겠죠? 대통령과 국회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있어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의회처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요.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아시겠죠? 지방의회가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국회, 대통령, 지방의회,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국제법. 국제법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될 수 있다. 자, 불문법. 성문법주의가 원칙이지만 행정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사실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문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소액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첩념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다면, 파면 처분을, 여러분들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공무원은. 그런데 뇌물을 3만 원 받았어요. 하도 그래요. 근데 나중에 뇌물을 됐어요. 공무원 징계가 6개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파면 처분이에요. 필요적 퇴직금 감액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3만 원 받았는데 파면.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게 비례 원칙입니다. 그게 비례 원칙이에요. 거기 보시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거기 각주에 보세요. 각주에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여기서는 파면입니다. 목적 간에, 목적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잖아요. 뇌물을 수수했으니까. 비례가 뭐냐면 저울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하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 다 비례원칙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비례원칙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상위 개념이 뭐예요? 비례원칙은 불문법이에요. 법. 불문법. 불문법도 법입니다. 그럼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뭐예요? 아까 법 위반되면 뭐라 그랬죠? 위법이란 말이죠. 위법. 그러면 비례원칙에 위반해도 다 뭐예요? 위법입니다. 아시겠죠? 위법. 성문법 위반만 위법이 아니에요. 불문법 위반도 위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법. 자, 위법이란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위법은 위가 뭐예요? 위반. 법이 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법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되면 대부분 다 뭐예요? 위법입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위법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본 개념을. 자, 그 다음에 단계 질서. 법원. 얘들의 단계 질서. 지금 단계 써놨죠? 요 단계예요. 헌법, 법률, 법규명령 요 단계로 되어 있다. 충돌되면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이 우선.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충돌되면 뭐예요? 법률이 헌법 위반은 뭐라고 합니까? 위헌 법률이라고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죠. 아시겠죠? 여기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되면. 그 다음에 특별법, 일반법 사이, 이건 특별법 우선이라는 건 아시죠? 신법, 구법 있을 때는 신법이 우선이 되고요. 나중에 특별법, 일반법, 개별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효력 우위는 상하 규범이 충돌이 된다면 당연히 상위 규범이 효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건 안 중요해요. 적용 우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용 우위.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규 명령이 있고 조금 이따가 배우실 텐데요. 가장 행정청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행위라는 겁니다. 처분행위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처분을 합니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과세 처분,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입니다.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 처분을 할 때 어느 게 먼저 적용이 되는가? 이걸 적용 우위라고 합니다. 어느 게 먼저 적용이 되냐면 처분에서 가까운 게 먼저 적용이 돼요. 이것 중에 어느 게 제일 가까워요? 요게 제일 가깝죠? 아시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적용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꼭 잘 알아두세요. 적용 우위의 원칙. 구체적인 사건에 헌법, 법률, 법규 명령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하위 규범이 먼저 적용된다. 하위 규범이라는 건 뭡니까? 상위가 아니라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적용 우위의 원칙입니다. 나중에 권리보호 필요성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적용 우위의 원칙 외워두세요. 법령 적용 우위의 원칙입니다. 적용 우위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법원의 효력입니다. 시간적 효력의 발생. 첫째 줄에 보세요. 법령, 거기 써놨죠 제가. 법률 더하기 법규 명령은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두 번째, 불소급의 원칙. 자 보세요. 소급은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은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해요. 법은 소급되면 안 돼요.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불소급의 원칙. 소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법령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법령은 앞으로 일어날 경우에만 적용해야지 예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된다 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재판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대학 졸업하는데 한 150학점 정도 되나요? 150학점. 예를 들어 150학점이라고 쳐요. 근데 법으로 대학생들 요즘 너무 공부를 안 한다. 180학점으로 늘리자라고 해서 법이 180학점으로 늘려야지만 대학 졸업장이 유효하다. 그럼 저도 뭐 해야 된다? 저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30학점 이수해야 대학 졸업장이 유효하다. 그게 불소급이에요. 그 소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겠죠. 그래서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아시겠죠? 불소급.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행정법규는 재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자 보세요. 재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대통령, 국회, 장관 이 사람들은 다 전국이에요. 유일하게 누구만? 조례만. 둘째 줄에 보세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만 미친다. 그래서 조례는 관할구역이 조례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관악구 뭐뭐뭐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뭐뭐뭐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걔는 거기에만 규범력을 발휘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적 효력. 인적 효력은 속치, 직자가 땅지자예요.
따라서 그 해당 지역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자연인, 법인. 자, 누구도 효력을 받는다? 법인도 효력을 받습니다. 혹시 민법 아직 안 배우셨죠? 나중에 그 민법 총칙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잘 보세요. 권리가 뭐냐면 내가 행위를 하면 나한테 효과가 돌아오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행위를 했는데 자기한테 안 돌아가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호사님이 소송에서 이겨요. 이겨서 손실보상금 이기면 변호사님이 돈 가져가요? 아니면 그 소송 대리한 소송 본인이 가져가요? 소송 이기면 변호사님이 가져갑니까? 아니죠. 효과는 누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겠죠. 이걸 권리라고 안 하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배우시면 대리 권한이라고 불러요. 자, 권리, 권한. 아시겠죠?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권리 행사를 했을 때 나한테 오는 기속 주체를 법에서는 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이라고 불러요. 인 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자연인. 또 뭐가 있냐면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 법인 다 인입니다. 근데 자연인은 눈에 보이지만 법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뭐라 그랬어요? 법인입니다. 대한민국도. 아시겠죠? 대한민국도 법인이에요. 선생님, 현대자동차하고 조금 다른데요? 현대자동차도 법인은 법인인데 대한민국하고 좀 다르죠? 현대자동차는 사법인. 여기는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법인, 사법인. 이해가 되시죠? 자,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는 인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제 행정법 관계입니다. 행정법 관계. 자, 행정법 관계. 자, 행정법 관계의 의의입니다. 행정 주체가 자, 번호를 매겨볼까요? 행정 주체가 1번 행정기관의 행위를 매개로 행정객체를 상대로 3번 4번이 형성하는 법률관계가 행정법 관계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거. 행정법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조직법, 작용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3가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의 종류 7페이지입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조직법. 2번이 뭐예요? 작용법.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행정법 관계의 내용 위에다가 그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권리구제법 쓰세요. 3번 권리구제법. 자, 조직법, 작용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아시겠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3가지예요. 자, 권리구제에 관한 법은 첫 번째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안에 무슨 법하고 무슨 법하고요? 행정심판법하고 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쟁송법, 심판법, 소송법. 요거는 무슨 통제? 내부. 아시겠죠? 얘는 외부. 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 행정청의 감독청. 아시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독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 줄여서 그냥 위원회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 얘는 어디다가 청구하는 거? 얘는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 위원회, 법원. 아시겠죠? 위원회, 법원. 두 번째, 손해, 전보. 오늘 합니다. 손해, 전보. 손해, 전보에 4가지 있어요. 국가배상 또는 이걸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배상. 두 번째, 손실보상.
세 번째, 결과 제거. 네 번째, 부당이득 반환. 이득 반환. 네 가지입니다. 손해 전보가 뭐냐면 손해의 회복이에요. 회복. 손해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우리 시험 범위는 뭐라고요? 요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근데 얘도 가끔씩 이렇게 부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은 알아야 돼요. 이거랑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작용, 권리구제. 이제 권리구제는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인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아시겠죠? 오늘 요거 배웁니다. 오늘 요거. 자, 조직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조직법. 자, 행정주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예요. 국가. 자, 국가는 뭐라 그랬죠, 아까? 대한민국은 법인이에요, 법인.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다 법인이죠. 그럼 현대자동차가 차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법인이 만들어요? 아니죠.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 아시겠죠? 법인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회장님인데요. 회장님이 아니라 보통 대표이사라고 해요. 이사입니다. 이사. 법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말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아시겠죠? 법인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도 있겠죠?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아시겠죠? 행정기관. 자,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기관을 일단 만들어요. 아시겠죠? 행정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줍니다. 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줘요. 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누굴 만든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만든 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을 정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기관을 설치하고 그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 그럼 어떻게 기관을 설치하고 어떻게 권한을 부여하는가? 여러분들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장관의 권한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직이 들어간 법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안에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장관의 기관, 이런 장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장관이 해야 될 권한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조직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조직법.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법입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부조직법 가면 각각의 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거기다 쫙 써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7페이지인가요? 네, 7페이지에 중간에 보세요. 1번 행정조직법 관계. 조직을 규율하는 정부조직법에 보시면 정부조직법,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사무를 수행할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직법의 내용에는 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관을 둔다. 그 기관은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조직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법으로 만듭니다. 법. 아시겠죠? 법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조직을.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자, 그래서 행정기관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행위를 하겠죠? 일정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지금 고용노동 장관이 설립신고 수리도 장관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에게 행위를 합니다. 행정기관이 갑에게 행위를 하면 효과가 행정기관에게 갈까요? 주체에게 갈까요? 장관님이 행위를 하면 장관님에게 가나요? 국가에게 가나요? 더 쉽게 국세청장님이 세금 걷어요. 그럼 청장님이 집에 갖고 가나요? 아니면 국가로 가나요? 갖고 가면 횡령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경찰서장이 열심히 치안 업무를 잘해요. 아시겠죠? 경찰서장님이 치안 업무를 열심히 잘해요. 그럼 효과가 경찰서장님이 가나요? 국가나 일반 시민들이 다 혜택을 누리나요?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행정기관은 열심히 행위를 해도 효과는 어디로 다 간다? 주체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요렇게 갑니다. 행위를 하면 요렇게 가요. 그럼 행정기관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종의 대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일종의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행위를 해서 저쪽으로 가요.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행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요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 이제 아시겠죠? 조직법,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작용법. 그래서 이게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작용법. 이해가 되시죠? 행정작용.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면허 취소,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 보면 과세처분,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노동조합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작용이다.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행위 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령 내리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 뭐예요? 이 중에서? 진호위? 아, 여러분들 아직 노동법도 안 배우셨구나. 진호위,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진호위에서 내리면 효과가 진호위로 가요? 국가로 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기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에휴, 그러면 작용이 적법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작용이 적법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갑은 수긍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호의 행위가 너무 위법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위법해요. 도저히, 예를 들어서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그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따져요? 어떻게 따져요? 이게 권리구제법입니다. 아시겠죠? 불복하는 방법이에요. 불복하는 방법은 뭐를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뭘 제기할 수도 있고, 손해를 전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작용과 권리구제는 한 쌍을 이루는 거죠. 작용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작용, 권리구제.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내부법이기 때문에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고. 이제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더 갑니다. 6페이지로 가봅니다. 6페이지로 가보시면 행정법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행정객체를 상대로 형성하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행정주체. 요거예요. 행정주체, 행정기관, 사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관계. 이거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받는, 귀속받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각주 보세요. 각주의 5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 장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행정기관은 권리가 아니라 뭘 가진다고요? 권한을 가진다. 아시겠죠? 권리를 가지지 않아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뭘 가지지 않아요? 권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특별시장님은 권리가 없어요. 선생님, 시장님이 왜 권리가 없습니까? 시장님도 공무원이고 권리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시장님이 권리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의 권리가 아니라 시장님의 위치에 앉아있는 공무원이라는 홍길동의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홍길동. 얘가 행정주체이고요. 얘가 행정기관이고요. 얘는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홍길동이 되건 갑이 되건 을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인적 구성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과 뭐는 다르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다릅니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달라요. 공무원은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신 분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받았잖아요. 그렇죠? 징계받아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징계받아서 소송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인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그건 공무원의 권리예요. 공무원의 권리. 아시겠죠?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다르다. 다시 위로 가셔서 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 내부 조직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A, 공무원 B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도입니다. 그 각주 6번에 보시면 장관 홍길동이라고 할 때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홍길동은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행정객체. 자, 주체가 있고 객체는 받는 사람입니다. 행정객체. 행정주체에 의해서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일반적으로 사인. 일반적으로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 이 표현 알아두세요. 행정주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보통 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사람, 사인. 사인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법인도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법률관계는 뭐라고 부른다?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권리나 의무. 이거는 연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올 겁니다. 자, 법률관계는 뭐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확장해 주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연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법률관계입니다. 로마체 2번 행정주체 종류. 자, 행정주체는 4가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 사인. 4가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 사인.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장관가, 서울특별시,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시는 이거예요. 시. 얘는 서울특별시장. 갑.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법상 법인. 세 번째 공법상 법인이 있죠. 그 밑에 보세요. 공법상 법인이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공법상 사단. 사단은 사람의 집단을 말합니다.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체, 사람의 집단을 말합니다. 뭐 상공회의소 아니면 재건축조합 이런 사람들은 공법상 사단입니다. 그럼 공법상 사단은 또 누가 될 수 있다? 공법상 사단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뭐 돈의 집단이죠. 재산의 결합체.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물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각주 10번에 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병원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병원 건물만 있으면 되나요?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사람과 물건이 결합돼야 되는 것을 영조물법인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공법상 법인입니다. 공법상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공법상 법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요거 두 개 합쳐보세요. 요거 두 개 합쳐서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더하기 공법상 법인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법전 내드린 거 한번 보세요. 2조 2항에 보겠습니다. 2조 2항. 2조 2항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아시겠죠? 공공단체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 더하기 공법상 법인을 말합니다. 계속 보세요. 또는 사인이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인은 여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인은 원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사인이라 해야 돼요. 뭐가 붙어 있는 사인? 무슨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책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시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 자, 이게 뭐냐면 사인인데 공무를 수탁이 뭐냐면 부탁받은 이런 뜻입니다. 공무를 부탁받은 사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인은 행정주체가 안 되지만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서 요즘 막 이렇게 뭐 폭행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폭행 사고. 자, 비행기 기장님이나 승무원들은 사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범죄 행위나 비행기나 큰 배 안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경찰이 됩니다.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포 감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뭐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각주에 보면 법에 나와 있어요. 각주 11번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2항에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사인이었다가 그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경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 아시겠죠? 예. 자, 위로 가셔서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자기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을 말합니다. 자, 주체가 몇 가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 사인. 네 가지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의 종류는 조직법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한 10분 쉬었다가 로마제 2번에 작용법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